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비게이션 터치 판넬 교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비 쓰시다 보면은 엉뚱한 데가 눌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안 눌리거나 해서 난감하실 때 있으실 텐데요. 인터넷 보시면은 터치 판넬, 내비게이션 터치 판넬 하시면은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AS 센터에 맡기는 것보다 당연히 비용은 더 저렴하고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전에처럼 뭐 인두기 같은 거 필요 없으시니까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면요, 맵이라고 있는 데를 누르라고 하는데 DMB가 눌려버리죠. 그리고 여기 X표를 눌러서 나가야 되는데 뭐 X표를 누르니까 여기 채널이 눌리고 뭐 참 이상한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원래 각 내비게이션마다 터치 패널 요 틀어졌을 때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는 그 메뉴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터치가 뒤죽박죽이 돼 버려가지고요. 이거는 뭐 응급조치로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이건 터치 판넬을 100% 교환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세팅이라고 있죠. 뭐 대부분 기계들이 뭐 세팅, 환경 설정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면은 이 기계도 분명히 터치 보정, 뭐 좌표 보정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라도 어떻게 보정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이라도 해보면 좋은데 얘는 세팅 누르면은 무비가 눌리죠. 여기 누르면 또 뮤직, 뭐 이상한, 전혀 보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얘는 100% 터치 판넬을 교환하셔야 돼요. 준비물은 인터넷에서 터치 판넬 이렇게 구매하셔야 되고요. 요 구매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사이즈만 맞으면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뭐 케이블 위치도 중요하긴 한데 우선은 사이즈가 맞아야 되고요. 인터넷에서 한 22,000원 그 정도, 2만원 정도 내외 아마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터치 판넬 있으셔야 되고요. 터치를 뜯어야 되니까 칼, 집에 쓰시던 아무 칼이나 있으시면 되고, 당연히 나사를 풀어야 되니까 십자 드라이버, 그리고 뭐 롱로우즈 같은 거 있으시면 좋고요. 뭐 없으시면 뭐 손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뭐 핀셋, 뭐 쪽집게 그런 걸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앞전에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케이스를 벌려서 뜯어야 되니까 이런 플라스틱 헤라라든가 뭐 리무버 같은 거, 플라스틱 쪼가리라도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뭐 강인한 손톱으로 잡아 뜯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집에서 쓰신 드라이기 있으시죠? 드라이기 뭐 무조건 다 있으실 텐데 뜨끈뜨끈하게 열을 가해가지고 접착제를 좀 녹여야 된다고 그럴까요? 노근노근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띄어야 되기 때문에 요 드라이기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터치 판넬 교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나사 있는 거 다 뜯으셔야 되겠죠. 이 기계는 뭐 앞뒤로 둘러봐도 뭐 옆구리 같은 데는 없고요. 여기 네 군데, 하나 둘 세 개, 4개, 요 정도의 십자 나사 4개 들어가 있고,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 SD 카드라든가 뭐 USB 같은 거 들어있는 거 빼주세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나사를 풀러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시는 나사 우선 다 풀으시면 되세요.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은 한 4개 정도 들어있고요. 뭐 약간 특이한 애들은 뭐 옆구리에 2개 정도 더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는 뭐 8개까지 있는데 거의 90%는 4개만 풀으면 다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앞면 케이스와 후면 케이스, 여기 이제 나사로 쪼여져 있는 거죠. 저는 손톱으로 한번 벌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뭐 대충 감이 오시죠? 이렇게 돼서 앞면 케이스, 후면 케이스 서로 맞물리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구조를 아니까 손톱으로도 이렇게 대충 뜯는데 대부분은 플라스틱 헤라가 있으셔야 될 거예요. 플라스틱 헤라로 요 틈새에다 넣고
살짝 위아래로 이렇게 벌려주시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은 요 뒤에 거는 메인보드, 앞에 거는 이제 LCD 터치 파넬이랑 이제 같이 붙어 있죠. 요 부분만 필요하고 이 부분은 오늘 뭐 손을 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뜯으신 다음에 요 케이블 같은 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 어떤 방향으로 돼 있나, 그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보통 대부분의 터치 판넬 케이블은 그냥 꼽혀만 있어요. 뭐 따로 고정시켜 주는 게 거의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잡아 빼면 빠지고요. 보시면은 이 접점이 이제 위로 돼 있죠. 금속 부분이 이제 위로 향하게 돼 있고, 뒷부분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고요. 이 상태에서 터치펜을 그냥 교환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더 깔끔하고 좋은 방법은 요 LCD까지 다 분리를 해서, 앞판을 분리를 해서 이제 수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로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손톱으로 이렇게 벌리시면은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꽉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쉽게 빠지고요. 메인보드는 저쪽에 놓고, 뜯으셔서 보시면은 요 안에 이제 뭐 철판으로 돼가지고 LCD를 따로 고정시켜주는 뭐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아니면은 얘처럼 그냥 플라스틱 발톱 같은 거, 그런 걸로 고정이 돼 있어요. 요거는 조심조심 이렇게 뜯으시면 얘만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가 밑에 부분, 그렇죠? 여기 이제 밑에 부분이고, 케이스도 여기 글씨가 써 있으니까 밑에 부분. 얘는 뭐 뒤집어서 꼽으려고 해도 나중에 안 꼽힙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시고요. 요 터치 판넬 케이블은 이건 어차피 뭐 잘라지든 망가지든 깨지든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새 거로 교환할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터치 판넬 새 거를 보여드렸죠. 네. 터치 판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즈입니다. 바깥 사이즈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고요. 요 안쪽에 실제로 터치를 해서 쓰는 부분, 요 안쪽부터 상하 이렇게 좌우 사이즈가 이제 얼마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요거는 인터넷에서 판매자한테 물어보시면은 대략 다 아실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LCD 명이 써 있어요. 요건 이제 이노룩스라는 이제 대만제 LCD고요. AT070, TN90, V1 버전 1, 뭐 V2, V3 이렇게 있는데, AT070, TN90에 쓸 터치 판넬이라고 하면은 아마 판매자 분께서 아실 거예요. 원래 달려있던 터치 판넬 케이블과 제가 가지고 있는 터치 판넬 케이블이 좀 다르죠.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터치 판넬은 요 사이즈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터치 판넬이 사이즈가 약간 작습니다. 하지만 상관은 없어요. 내경이 중요합니다. 똑같고, 이렇게 맞춰보시면 똑같고, 저는 뭐 눈으로만 한번 딱 보면 대충 아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게 케이블이 사이즈, 터치 판넬이 종류는 같은데 케이블이 좌측이냐 우측이냐 뭐 가운데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 터치 판넬 같은 경우에는 좌우 가운데 거를 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터치 선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이즈만 맞으면은 요 커넥터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운데냐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왔어요. 요 같은 사이즈라도 터치가 얼마나 기냐 짧냐, 아니면은 요게 과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뭐 왼쪽 끝이냐 오른쪽 끝이냐, 뭐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에 참고해서 구매하시고요. 요거 새 거를 보시면은 뒷면에는 이렇게 접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비닐 하나 붙어 있고요. 앞에도 새 거니까 얇은 비닐 있죠. 요거는 나중에 띄셔야 돼요. 요거 계속 붙이고 다니시면은 이제 오작동 날 확률도 있고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띄어야 되는데 어떻게 뜰 것이냐?
그냥 우격다짐으로 칼로 뛰셔도 되세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LCD에 있는 철판 위에 여기 터치 판넬이 이제 얹혀져 있는 거예요. 양면 테이프로 이제 붙어 있는 스타일인데, 그냥 뛰면은 이게 오랫동안 쓰던 거라서 굉장히 잘 안 떨어져요. 끈적거리고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고, 깨지면은 LCD에 이제 파손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뭐 이제 위험한 건 아니고 돈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뛸 것이냐, 뜨겁게 해주면은 잘 떼져요. 집에 있는 드라이기 손에 올려놓으시고요. 뜨겁다 싶을 정도로 고르게 가열하시면 되고요. 가운데는 가열할 필요 없고요. 양쪽 네 테두리, 네 군데. 어차피 이 터치 판넬은 버릴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충분히 뜨겁게 달궈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리만, 터치 판넬만 분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때 이 LCD 케이블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터치 판넬 얘는 깨지든 잘라지든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는데요. LCD 케이블은 깨지면 비쌉니다. 손 조심하시고요. 칼로 이렇게 뛰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좀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드라이기로 조금 더 따뜻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제 양면 테이프가 잘 띄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터치 판넬이 분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터치 판넬을 띄려고 이제 칼질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칼을 이렇게 밑에 쪽, LCD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밑에 쪽으로 한다거나 하면은 얘가 잘못하면 칼이 깊게 쑥 들어가다가 얘를 긁을 수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 이제 LCD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거기가 이제 시커멓게 나오면서 아예 멍이 들었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경우, 그럼 LCD까지 교환해야 되니까 안 되고요. 처음에는 편편하게 싹 넣었다가 약간 위로 들어 올리세요. 들어 올리면서 뛰시면은 LCD한테도 안전하고 끈끈이 같은 게 요 안쪽으로 묻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방지해 줄 수 있고요. 편편하게 가다가 약간 위로 들어 올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지 같은 건 조금씩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터치 판넬 작동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요건 새 거고요. 겉에 테두리에 맞춰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안의 크기가 중요한 거지 요 사이즈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여기는 뭐 테두리가 좀 더 남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어차피 작동은 다 잘 돼요. 그리고 회사마다 터치판넬 회사마다 이제 사이즈도 약간씩 틀리고요. 그러면 아까 뜯었던 메인보드 있고요. 요거는 전면 케이스 여기 밑에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 비닐 무조건 뜯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조립하시면 비닐 찝혀가지고 나중에 띄고 싶어도 못 띱니다. 그리고 아까 요게 이제 그냥 LCD가 물려 있었죠. 그냥 손으로 살살살 밀어 넣으시면 돼요. 무리하게 너무 밀어 넣지 마시고요. 여기도 보면은 그냥 손으로 살짝 벌려서 넣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네, 메인보드가 이쪽이 밑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여기다 그냥 끼워주면 돼요. 끼우고서 고정하는 게 따로 없고요. LCD는 이렇게 위아래로 손톱으로 들어 올렸었죠. 그러니까 똑바로 넣어주고 손톱으로 다시 닫아줄 겁니다. 롱로우즈 같은 게 있으시면은 작업하기가 조금 편하고요. 아니면은 핀셋이나 뭐 손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잡아주셔서 들어갔다 싶은 느낌만 날 정도. 그리고 LCD 케이블은 LCD 케이블을 롱로우즈 같은 거로 잡을 때는 조금 조심하세요. 얘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밀어놨다 싶은 느낌이 나시면은 그때 이렇게 눌러주셔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LCD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잘못 들어갔거나 조금 뭐 이상하게 들어갔다거나 해서 뭐 망가지진 않고요. 화면을 켜실 때 뭐 색상이 이상하게 나온다든가 그런 현상은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다시 전원 분리하시고 LCD 케이블 똑바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화면 정상적으로 잘 나왔으니까 LCD 케이블 잘 들어간 거죠. 그리고 무조건 터치 판넬 교환하신 다음에는 터치 보정을 한번 해주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팅이나 환경 설정 들어가면은 터치 보정, 뭐 좌표 보정이랑 메뉴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세팅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터치 스크린 보정이라고 있죠? 그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십자 나올 때 한 번씩 1, 2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좌표로 이동을 하죠. 이러면은 터치 판넬 교환은 다 끝났습니다. AS 센터 안 가셔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자재 구매하셔서 쉽게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은 뭐 내비게이션 스피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수리하는 거 돈 많이 안 들이고 인터넷에서 자재 구매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허접하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